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친정아버지의 거짓 부고에 딸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남겼다는 거짓 유언을 들먹이며 울고불고하는 소동이 벌어집니다. 병풍 뒤의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김씨성을 가진 어떤 노인이 딸 셋을 두었다. 김 노인은 지독하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부모 탓, 팔자 탓 하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몸 하나 끼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 달이 가고 해가 가자 부자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니 딸들도 잘 먹이고 잘 입히는 등 남 부러운 것 없이 키웠다. 그렇게 잘 키워서는 셋을 다 좋은데 시집 보냈다.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 늙은 내외만 남았는데 평생을 딸 키우는 재미로 살다가 다 떠나보내고 나니 무척 쓸쓸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장터를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거지와 다름없는 아이를 양자로 데려다 호적에 넣고는 키웠다. 아이가 나이 들어 청년이 되자 비슷한 형편의 처녀를 물색해서는 며느리 삼았다. 양자를 들여서 양며느리를 본 것이다. 양자와 양며느리를 데리고 살다 보니 세경도 없이 머슴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영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동안의 세경에다가 이자에 이자를 듬뿍 얹어서는 먹고 살 만큼의 전답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안 나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독립시켰다. 그러자 다시 늙은이 내외만 남게 됐다. 그러는 동안에 자꾸 세월만 갔다. 부부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죽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았다. 자식들에게 살림을 물려줘야 하겠는데 아무래도 제 핏줄을 가진 딸들한테 더 마음이 쏠렸다. 시집 갈 때 세 딸 모두에게 한 재산 챙겨주기는 했지만 남아있는 몇십 마직이나 되는 전답을 전부 양아들에게 물려주기는 아까웠다. 하지만 양자도 자식이라 호적에 들어있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참에 아주 딸내들을 만나서 죽기 전에 논밭되기나 조이 떼주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딸네 집에 갔다. 먼저 첫째 딸네 집에 갔다. 가보니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첫째 딸 혼자서 배틀에 올라앉아 배를 짜고 있었다. 이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첫째 딸은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시려면 진작 오신다는 말이라도 하고 오실 것이지. 이렇게 불쓰고 오셔서 놀라게 하시나요? 짜던 배 다 짜놓고 나갈 테니 밖에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짤캉짤캉 배만 짜고 있었다. 한 시즌 동안 밖에서 기다려도 배틀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기에 김노인은 그냥 돌아섰다. 딸네 집에 가서 잘 먹으려고 아침도 굶고 갔는데 온종일 배를 쫄쫄 굶은 채 집에 가서는 찬밥으로 때웠다. 마누라가 옆에서 하도 구시렁거리기에 벌컥 짜증을 내고 말았다. 그러자 마누라도 역증을 냈다. 결혼하고 6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부부싸움 비슷한 것을 한 것이다. 다음 날에는 둘째 딸네 집에 갔다. 가보니 둘째 딸은 자기네 집 앞 개울가에서 빨래하고 있었다. 이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둘째 딸은 힐끗 돌아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찡그렸다. 아버지도 참 조금 한가할 때 오시지.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셨어요. 지금 빨랫감이 밀려서 그러니 이 빨래 다 할 때까지 거기서 좀 기다리세요. 이러고 뚝딱뚝딱 방망이질만 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서서 기다려도 빨래만 하고 거들떠보지를 않기에 김노인은 그냥 돌아섰다. 집에 가니 마누라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저녁밥을 내놓았다. 마누라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는데 뭔지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뭐니 뭐니 해도 조강지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 아내를 가슴에 품었다.
아주 오래전에 품고는 처음이라 생각보다 많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위로가 되었다. 아내도 그랬으리라 믿는다. 다음 날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다. 방에서 빈둥거리다가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셋째 딸네 집에를 갔다. 가보니 셋째 딸은 한창 저녁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이야, 내가 왔다. 아비가 왔어. 반가워서 크게 불렀더니 셋째 딸은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시집 식구들이 들에서 돌아오면 주려고 저녁밥을 식구 수대로 딱 맞추어 지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때문에 새로 밥을 더 지어야 하니 좀 기다리세요. 하면서 딸강딸강 밥상만 차리고 있었다. 김노인은 마음속으로 그게 그렇게 땅이 꺼지라 한숨 쉴 일이냐? 핀잔하면서 서서 기다렸다. 한참 동안 기다려도 새로 밥을 짓는 기미는 안 보이고 밥그릇만 달강거리고 있기에 김노인은 그냥 돌아섰다. 망할 것,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김노인은 셋째 딸 어릴 때가 생각났다. 자다가 한밤중에 아이가 열이 났다. 머리가 펄펄 끓어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의원을 불러야만 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한밤중에 어떻게 의원을 부르나? 방법이 없었다. 아이를 둘러업었다. 마누라더러 뒤따르라 하고는 쏜살같이 언덕을 뛰어넘어 이웃 마을에 있는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은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경락과 공여를 살펴 침을 놓고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가끔 한 번씩은 겪는 일이라면서 이제 괜찮을 거라고 하였다. 아이를 등에 업고 언덕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이 온통 별천지였다. 무언가 너무 시원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세상에 내가 마누라 고쟁이를 입고 있었다. 왜 내가 마누라 고쟁이를 입고 있지? 내 잠방이는 어쩌고. 가만히 생각하니 밤에 그 일을 한 것 같았다. 그러고 벗은 채 자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니 경황이 없어서 잠방이를 입는다는 것이 고쟁이를 입은 것이다. 고쟁이를 12벌 입어도 보일 것은 다 보인다는 말처럼 밤이라서 그렇지 분명히 덜렁거리는 미천이 보일 것이었다. 뒤처져 오는 마누라에게 슬쩍 말을 건넸다. 당신, 내 잠방이 입고 있어요? 예, 입고 있어요. 왜 그걸 입고 있어요? 어떡해요. 당신이 내 고쟁이를 입고 있으니 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랬구나. 잘했어요. 걷는데 발이 심하게 따끔거려서 살펴보니 맨발에 온통 생채기 투성이었다. 집을 나올 때는 분명 집세기를 꿰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비로소 잃어버린 집신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까짓 집신 잃어버린 일과 마누라 고쟁이를 입었던 일이 왜 지금 생각나는 것일까? 저녁을 굶어서일까? 딸아이는 우리 부부가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는 것을 알까?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이렇게 키웠겠지. 새삼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웠다. 이제야 그걸 알아차리다니 나는 분명히 지독한 불효자였을 것이다. 아니다. 세상 모든 자식은 지독한 불효자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딸아이들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미움마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길에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양아들네 집에 들렀다. 양며느리는 마당에서 집불을 피워놓고 배를 메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는 배 매던 것도 팽개치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맞아들였다. 그러고는 곧장 암탉을 잡고 더운 밥을 짓고 해서는 극진히 대접했다. 김노인은 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거짓으로 딸네 집에 부고를 보냈다. 자기가 죽은 것처럼 써서 부고를 보내고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고 병풍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딸들이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왔다. 먼저 첫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듣는 사람 눈에서 눈물이 절로 날 지경이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배 짜다 말고 달려나가 씨암탉 잡아 더운 밥 지어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제 넘어 무는 단마지기 너 주마하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바닥을 탕탕 치며 몸부림을 치는 게 얼마나 애통해 보이는지 몰랐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빨래하다 말고 달려가 시돼지 잡아 국 끓여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강 건너 마른 논 다 마지기 너 주마하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다음에는 셋째 딸이 달려와서 머리를 풀고 슬피 우는데 병풍 귀를 잡고 늘어져 곡을 하는 품이 까무러칠까 겁날 지경이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며칠 전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저녁 밥상 차리다 말고 송아지 잡아 술 대접해드렸더니 맛있게 드시고 나서 윗마을 개똥밭 다 마지기 너 주마하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병풍 뒤의 관 속에서 세 딸이 이렇게 통곡하는 걸 들어보니 노인이 기가 막혔다. 이 사람이 그만 부하가 치밀어서 벌떡 일어나 병풍을 걷어내고 호통을 쳤다. 이런 못된 것들 무엇이 어쩌고 어째? 내가 언제 씨암탉 잡아 더운 밥 지어줬어? 내가 언제 시돼지 잡아 국 끓여줬어? 내가 언제 송아지 잡아 술 대접했어? 내 죽음이 진짜 죽음인 줄 알았더냐? 그랬더니 세 딸이 울음을 뚝 그치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저희 울음이 진짜 울음인 줄 알았어요. 거짓으로 죽었던 노인은 그 뒤로 오래오래 살다가 살림은 죄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세상을 버렸는데 상속받은 자식이 딸인지 양아들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